어떤 경우에 성범죄자로 누명을 쓰는 경우가 있나요? 배신감을 가지고 그동안의 성관계 등을 가지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1루의 정구승 변호사 오정훈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정말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누명을 썼는데 어떤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님, 억울하게 신고되신 분들 자주 만나시죠? 최근에도 여러 상담을 또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성범죄자로 누명을 쓰는 경우가 있나요? 다양한 방법으로 억울하게 신고를 당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잘 지내던 연인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는 경우, 이제 바람을 피는 경우 등으로 배신감을 가지고 그동안의 성관계 등을 가지고 강간, 중간간, 강제추행 등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대표적이죠. 두 번째, 또 클럽이나 나이트 같은 경우에 그곳에서 돈을 목적으로 원나잇을 하고 이를 악용하여 중간간, 중강제추행 등으로 신고한다고 협박하여 금전을 요구하는 꽃뱀 공갈족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평소 마음에 들지 않는 직장 상사나 주변 동료에게 앙심을 품고 있다가 전혀 없었던 일을 실제로 있는 것처럼 허위 진술하여 고소를 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제가 저런 상황이면 잠도 못 잘 것 같아요.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해갖고. 심지어 성범죄로 불송치, 불기소 또는 무죄가 되더라도 억울하고 미칠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피해 회복을 하면 좋을까요? 성범죄자로 누명을 쓴 경우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는 또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쵸. 각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될 증거나 자료들을 정리해서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들께서 무고죄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건지 모르실 것 같아서 한번 무고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형법 제15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156조에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성범죄자로 억울하게 입건되었다는 것은 고소인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했다는 것인데 불송치 결정서나 불기소 처분서를 가지고 무고죄로 고소하면 100% 이기는 건가요? 아쉽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는 것은 무고죄로 고소할 때 중요한 단서는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무혐의 처분이 증거 불충분이라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정도인 경우에는 무고로 신고했다고 수사기관에서 단정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불송치 결정서 또 불기소 결정서만으로는 무고로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불송치 결정서, 불기소 결정서, 뭐 무죄, 판결문 이런 걸 받아도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게 더 필요하다는 거네요. 무고죄는 형법 조문에 나와 있듯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되고 허위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증거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증거 등을 수집하고 검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앞서 억울하게 성범죄로 교소된 경우, 경우의 수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 실제 사례 하나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연인관계 또는 이런 유사관계에서 이별 통보를 하거나 또는 한쪽이 바람을 피워가지고 앙심을 품어가지고 허위신고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제가 맡았던 실제 사례입니다. A라는 남성과 B라는 여성이 있는데 둘은 오랜 기간 연애를 했습니다. A가 직장 내에서 만난 C라는 여자에게 호감을 느낀 건데요. 그런데 이제 B가 우연히 A와 C가 연락하는 모습을 봐버린 거죠. 들킨 거네요. 그래서 B가 A에게 무슨 상황인지 설명을 해달라고 했더니 A가 사실 나는 C를 본 순간 좀 첫눈에 반했다. 그동안 나와 좋은 추억을 만들어줘서 고맙고 이만 헤어지자. 나는 C가 좋다. B가 A와 그동안 연애하면서 했던 성관계, 스킨십 등을 이렇게 강간, 중간간 등으로 고소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A라는 의뢰인이 저한테 찾아와 주셨는데요. 우선 이 사건에서 무고죄로 바로 고소하는 것보다는 성범죄 고소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강간,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일자 및 장소에 관련하여 그날 있었던 카카오톡 내용, 전화 내용 등을 정리해서 고소인이 주장하는 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증명을 해냈고 심지어 또 차량 블랙박스까지 저희가 다 뒤져서 둘이 대화하는 내용들도 모두 찾아냈습니다. 결국 또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이 났습니다. 그 이후에 무고죄 고소는 어떻게 진행됐나요? 우선 불송치 결정서를 첨부하여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B가 앙심을 품고 허위 신고를 한 것도 모자라서 수사 단계에서
합의금 3천만 원을 주면 내가 고소를 취하해주겠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때 저는 분명히 B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한 것이고 이에 대해 그 B의 핸드폰에 기록되어 있을 거라는 제 좀 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고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이 압수나 구속 같은 강제 수사를 안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나요? 서면이나 그 저희가 정리한 내용, 무고인이 얼마나 사회윤리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서 용인될 수 없는 내용으로 무고를 했는지 정리해서 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네. 그래서 압수가 됐나요? 압수와 같은 이게 강제 수사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다행히 수사기관이 무고인을 잘 설득해서 핸드폰 이미 제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에 무고인과 무고인의 친구의 대화 내용, 메모 어플에서 무고로 고소한 정황들이 모두 기록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추가로 공갈미수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결국 무고인은 무고죄와 공갈미수로 기소가 되어서 성공적으로 사건이 잘 마무리됐습니다. 네, 저도 그때 한참 고생하시는 걸 봐갖고 네. 진짜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아쉬운 것이 무고죄, 특히 성범죄에 대한 무고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성범죄나 음주운전과 같이 중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성범죄도 정말 나쁜데 네네. 성범죄자로 모으는 무고도 정말 죄질이 나쁜 거거든요. 그렇죠.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성범죄로 억울하게 누명 쓰신 분들께서는 저희 법무법인 1호를 찾아주시면 상황에 맞는 분석을 하고 여러분의 억울함을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께 좋은 내용으로 도움 드릴 수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